예, 이제 9강 고려시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 고려사회라는 주제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또 하나의 전통 고려사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바로 전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사국도 주로 조선시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또 알고 조선시대의 유풍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왠지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오히려 저 삼국시대 찬란했던 강개토대왕, 신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는데 그 중간에 있던 고려, 물론 이제 수도가 또 개경이 북쪽에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도 잘 모르고 우리가 많이 관심도 사실 조금 없는 편입니다. 무신정변, 공민왕 이런 정도를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려 청자, 팔만대장경 이런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의 전통 하면서 우리가 고려시대를 지금까지 밟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는 어떠한 것들이 고려시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또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고려시대의 중요성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섞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도 많이 섞였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일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단일민족 퍼센테이지로 그렇다는 거죠. 또 단일민족은 자랑스럽고 다민족 국가는 부끄러운 거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단일민족의 자랑스러움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저 위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의 외침을 받았어요. 대륙서부터 시작해서 중국하고 이제 대적하면서 많은 외침을 받았고 북방민족, 여진족, 거란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서로 전쟁이 있었고 또 일본 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도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외침, 외국의 공격이 많았고 그걸 막아냈고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민족을 유지하고 그래도 단일성 가능한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단일민족, 거의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단일민족이며 꼭 단일민족만이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민족은 나쁜 거냐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주위에 많이 있어서 우리의 화두도 다양성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다문화,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민족한테 조금 부족했던 것이 이 다양성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바로 전시대인 조선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이 성리학 일변도였어요.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이 아니면 안 된다. 더 단일성은 유지가 됐지만 그만큼 다양성은 부족했던 것이 조선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려시대를 보면서 고려시대의 다양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시점에서 정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런 글로벌 시대 다양성, 고려시대의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시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1강에서도 강의한 바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다양성을 가져온 것은 태조 왕건의 영향력이 커요. 태조 왕건은 가능하면 전국의 그 당시에 호족들하고 연합을 했고요. 호족들하고 혼인정책을 했습니다. 혼인정책. 그래서 전국에 29명의 왕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의 왕비를 돕고 전국의 호족들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려시대는 출발부터 다양성을 가졌습니다. 어느 하나만 중심이고 어느 지역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어느 지역하고나 다 이 혼인관계를 했고 호족을 인정했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기본적으로 이 다양성을 보여줬다. 고려 태조의 또 그 이 정책 중에 계속 유지된 것이 뭐냐면은 유민 정책이에요. 그 고려가 막 건설될 무렵에 발해도 이제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발해 유민들 때로는 거란에서 뭐 피해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북방에서 내려오면은 고려는 원칙적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준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중요한 사람은 벼슬도 주고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한마디로 개방정책을 폈다 이겁니다. 개방정책. 호족들과의 연합정책을 통해 가지고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이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핀 이 오픈마인드로 했다. 이것이 태조 왕건서부터 시작한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서두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 다양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다양성이 사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 여자와의 다양성입니다. 남자 여자와의 다양성. 제가 네 번째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남녀 평등의 사회풍속이다. 남자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난다. 자유연애, 뭐 오늘 같은 자유연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만났고 그래서 그 당시의 노래들은 남녀 상열지사, 서로 만남을 얘기하고 이별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들이다. 이것이요 고려시대의 개방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처와 첩, 처첩의 구분도 별로 없었어요. 조선시대처럼 정식 부인 처, 우리가 뭐 둘째 부인, 뭐 후처, 그래가지고 한 명 더 두는 이 첩. 그래서 처와 첩을 조선시대는 명확하게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처의 자식은 적자, 정녀.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은 서자, 서녀. 그래가지고 차별도 하고 완전 구분을 지었지만 고려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처와 첩의 구분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적자, 서자 구분도 크지 않았다. 이게 그만큼 서로 교류하면서 개방됐다. 처갓집, 친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결혼을 하면은 처갓집에 사는 게 일반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 집으로 온다. 그래서 시댁과 처가의 구분이 그렇게 딱 잘라져 가지고 조선시대처럼 무조건 결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댁에 살아야 된다. 시집살이 해야 된다. 이런 일변도가 아니었다. 처가살이. 그래서 보통 여자 집에서 먼저 살다가 남자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자 집, 여자 집, 처갓집, 뭐 시댁 이게 좀 자유로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개방성이라든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갓집 도움 당연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또 물론 남자집 도움 그거 당연히 문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교류가 많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려시대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역에서 드러납니다.
고려시대에는 사실은 많은 나라하고 무역을 했어요. 오늘날의 뭐 국제무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 그런 국제무역항에 해당하는 것이 개경,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으로 들어오는 이 강이 뭐냐면 예성강이거든요. 예성강. 우리 조선시대 수도인 서울을 들어오는 강은 한강이잖아요. 한강이 이어져 가지고 서해바다로 돼 있잖아요. 한강이 있다면 예성강이 한강으로 내려옵니다. 개경을 거쳐서 예성강이 내려오거든요. 바로 그 예성강 마지막에 서해바다에 맞닿은 고기에 병난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국제 항구였어요. 그래서 중국, 특히 송나라하고 교역해가지고 비단장수, 흔히 말하는 왕서방, 중국 하면 비단이 가장 유명하죠. 비단이라든가 먹이라든가 붓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많은 약품이라든가 약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물론 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고려로 들어오면서 병난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항구에 배를 다, 그 당시는 기본적으로 육로로 이용하기도 하고 바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할 때 사실은요, 바다가 더 이용하기가 쉬운 거고 더 빨라요. 더 문제도 안 되고. 예전 시대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면 병난도에 와가지고, 병난도에서 다시 이 육로로 해가지고 개경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상인들이 많아서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병난도에서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병목 현상이, 오늘날 따지면요, 막 밀집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상인들의 교류가 많고, 뭐 상인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지만 특히 무역항이었던 병난도에서 개경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굉장히 번화하고 번잡했다. 이게 중국만이 아니에요. 저 북쪽에 거란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물품이요. 북방의 말이라든가 이런 물품들이 또 들어오고, 그건 물론 병난도를 통해서 물론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그건 육지를 통해서 물론 들어옵니다만은 그쪽에서 들어오고, 일본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일본을 통해서 또 물자 교류를 하고. 재밌는 것은요, 저 멀리 아라비아에서까지, 아랍 지역까지 들어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병난도에 들어와서 교류를 하는 거죠. 아라비아 상인을 그 당시 한자로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옮기냐면 큰 대자 먹을 식자, 대식국 그랬어요. 그러면 큰 대자 먹을 식자, 그 대식국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대식국인가, 식사를 많이 한다고 대식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아라비아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전쟁도 잘하고 장사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영토를, 아랍 제국이 영토를 많이 넓히거나 또 장사를 하면요, 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는 의미에서 대식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은 이 아라비아 상인들, 대식국 상인들도 많이 왔다는, 한 번 올 때마다 막 100명씩 와가지고 교류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식국 상인들이 주로 가져온 게 뭐냐면요, 이 향료, 그리고 보석, 그리고 진귀한 물건, 예를 들면 공작 같은 것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하고 교류를 했고, 그러면 고려가 수출한 건 뭐냐? 이런 뭐겠어요? 고려에서 제일 자랑할 만하게 뭘 수출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인삼입니다. 인삼. 우리나라의 토양에 따른 인삼이 약효도 좋고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종이도 좋습니다. 지금도 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려의 종이는 튼튼하고 오래간다. 그래가지고 종이도 수출품이었고요. 또 모시, 옷감입니다. 옷감. 모시도 굉장히 수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병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가 국제무역하면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전 세계 많은 나라하고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이 송나라 상인이 압수를 당하는데, 물론 이제 왜 잘못했는지 안 나고 하여튼 그 국가에 압수당했다는 기록이 나와서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잘못을 좀 했겠죠. 예를 들면 뭐 밀수까지는 아니라도 뭘 잘못해가지고 물품을 압수당하는데 그 물량이 뭐냐면 비단 600피를 갖다가 압류당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정한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600피라면 엄청난 겁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만큼 중국과 고려의 교육이 그만큼 왕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라비아 상인하고 교류가 왕성한 것도요, 이 노래를 갖고 알 수 있어요. 이 쌍아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쌍아점이라는 뭐 영화도 이제 뭐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쌍아라는 게 뭐냐면은 만두의 만두. 쌍아점이라는 것은 만두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두라는 것도 원나라 때 이게 들어온 풍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쌍아점, 만두집인데 만두를 사러 간 거예요. 어느 여인이 만두를 사러 갔더니 회회 아씨가, 회회로 나옵니다. 회회. 그게 뭐냐면 그 아라비아인 아저씨, 회회 아저씨, 아라비안 아저씨가 내 손목을 잡네. 노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아라비아 남자하고 고려 여인하고 뭔가 좀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러한 풍속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가 자꾸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런 노래까지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풍속이 있을 때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쌍아점이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그만큼 아라비아하고, 이미 더군다나 아라비아인이 만두집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만두집에서 거기서 장사를 할 정도로 그만큼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성강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중국 상인이 왔는데 이 중국 상인이 고려 사람하고 뭐 오면은 물품을 팔기도 하지만 서로 교류도 하겠죠, 서로.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요. 바둑을 두는데 내기 바둑을 둬요. 내기 바둑을 뒀는데 이 고려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 중국 사람이 일부러 져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살 몇 번 져주다가 배를 아주 2배, 3배 아주 크게 내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는 이런 정도의 물건을, 이런 정도의 돈을 걸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뭘 걸겠냐. 그러니까 이 고려 상인이 아니 뭐 계속 이기니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걸기 뭐 하니까 내 부인을 걸겠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뒀는데 고려 상인이 졌습니다. 부인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배를 타고서 중국 상인을 따라가지고 가는데 이 고려 여인이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굳은 심지를 가져가지고 그랬는지 배가 더 나아가질 않아요. 배가 나아가질 않으니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점을 칩니다. 점을 쳐서 점괘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냐면은 이 고려 여인이 남편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 남편한테 돌려줘야지 배가 간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고려 여인을 다시 내려주고 갔다. 이제 이런 노래 가사가 기본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이 예성강곡입니다. 예성강변에서 이루어졌던 이 여러 중국 상인, 고려 상인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노래까지도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다 기본적으로 각국과 교류했던 국제무역항의 모습을 보이는 병난도와 국제무역이 왕성했던 고려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개방성 중에 네 번째는요, 이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가 참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뭐 이스라엘, 뭐 아랍권, 팔레스타인 보기도 하고요. 아랍 문제도 봅니다만은 어느 나라나 종교 때문에 문제예요. 종교가 부딪히면요, 이게 사생결단을 내잖아요. 참 평화롭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로지 그 성리학이었고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이긴 했지만 불교가 국교여도요, 다 유교 전혀 문제 없었어요. 지식인들은 다 유교를 배워서 과거 시험도 유교였고 유교 지식인이었다. 그러면서도 불교도 공존했다. 국교였다. 그래서 고려의 지식인들은요, 그 불교 스님들하고 교류가 많아가지고 불교의 절에도 자주 갔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하고 교류한 것도 많고 친했어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불교하고 유교가 공존했을 뿐만 아니라 도교라고 그래가지고 도교 사원도 고려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국가적으로도 그것도 다 도교 사원도 설치하고 믿는데 도교를 갖다 신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 유교, 도교, 더 나아가서 토착 종교, 토착. 산신을 믿는다거나 성황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믿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전부 다 공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이게 복잡하고 산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려시대의 경우에 있어서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도 서로 공존하는 이 다원적인 사회, 다양성이 있는 사회였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려의 축제라고 하는 팔간해입니다. 팔간해. 고려의 대표적인 축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등해가 있고 하나는 팔간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축제예요. 전 국민이 모여서 축제를 즐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까 말한 아라비아 대식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와서 같이 축하해주는 축제였습니다. 연등해라고 하는 축제는 말 그대로 연등. 그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갖다가 이제 기리는 거죠. 오늘날도 4월 초파일 있어가지고 연등 행사가 있잖아요. 쭉 행진도 하고 바로 그겁니다.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연등 행사는 당연히 연등해가 있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축제고 또 하나의 큰 축제가 뭐냐면 팔간해예요. 팔간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냥 짬뽕이에요. 일종의 여러 종교들 다 억지고 토착 종교 다 해가지고 토착 종교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종교 요소가 같이 있으면서 일종의 민간적인 종합된 축제입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팔간해가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됐다는 것이 고려 종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어느 나라나 전근대 시대나 옛날에도요 전쟁하는 거 보면 다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오늘날도 종교적인 그 분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려시대의 모든 종교가 서로 공존했던 고려시대의 모습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려는 문화에 있어서도 지방 문화가 발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웬만한 나라도 가보면요. 문화가 발전해도 서울, 수도가 있던 그 중앙만 문화가 발전합니다. 지방은 문화가 별로 발전하지 못해요.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려는 중앙 문화 못지않게 지방에도 문화가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거석불입니다. 거석불이라는 게 뭐냐면 큰 부처님, 돌로 만든 큰 부처가 유행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고려의 지방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 큰 거석, 큰 돌로 만든 이 부처님의 대표적인 것은 은진미륵입니다. 은진미륵. 논산에 있는 이 은진미륵이라고 해가지고 높이가 18m예요. 18m. 한 6층 건물 높이만 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 아파트 6층 건물. 크죠? 이 18m나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높은 게 있느냐. 땅에서 뭐 솟았다 뭐 이런 말이. 근데 그 은진미륵을 이렇게 보시면은 고려시대 때 세련된 석불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비례가 안 맞아요. 가장 우리가 미인의 요소는 8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8분의 1이 돼야 돼요. 8분의 1이 가장 미인의 요소인데 신라시대의 이 부처님들 보면요. 8분의 1로 돼가지고 촥 균형도 잡히고 미스 신라처럼 이게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그런 부처님하고 비교해 본다면 고려시대 은진미륵 뭐 4등신 될까? 이 비례도 안 받고 크죠. 그래서 한때는요 고려시대는 미술의 쇠퇴다. 저 신라랑 비교해봐라. 미술이 얼마나 시원찮냐. 석굴암의 불상이라든가 불교의 이 신라의 불교 미술에 비교하면 이런 은진미륵 덩신만 크지 수준이 낮다. 그래가지고 미술의 쇠퇴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요 지방문화예요. 지방문화. 뭐냐면 중앙에만 아니라 중앙에는 세련된 걸 만들더라도 각 지방에 토착하는 각 지방의 세력들이 자기네를 드러내기 위한데 지방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지방 세력들이 좀 투박하고 크기로 좀 크기로 한몫하는 거죠. 좀 투박하면서 소박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고려의 지방문화고 대표적인 것이 거석불 큰 부처님 상이다. 대표적으로 제가 은진미륵을 얘기했지만 저 안동에 가면요 제비연 석불이라고 있어요. 이 제비연 석불 봐도요 엄청나게 크게 돼가지고 이 바위에다가 이 부처님을 새겼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려의 지방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하나는 세련되지 않지만 크면서도 지방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고려의 지방문화다.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파주에 가면 용미리 석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0m나 됩니다. 이 파주의 용미리 석불 뭐 전국에 고려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바로 이러한 지방문화 제가 대표적으로 큰 거석불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중앙만이 전부를 차지하고 지금도 너무 서울 수도권 집중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는 서울에만 있고 지방은 문화가 소외됐다.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는 중앙문화만이 아니라 지방문화도 건강하게 발전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거석불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지방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중앙과 지방문화의 공존, 고려사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고려의 외교 정책을 들 수 있어요. 등거리 실리 외교를 고려시대는 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고려는 이중체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제후국이지만 자체적으로는 황제국이다. 굉장히 슬기롭잖아요. 이것도 실리 외교예요. 황제는 둘일 수가 없어요. 고려가 겉으로도 외부로도 황제를 내세우면 중국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외교적으로만 중국을 황제라고 그러고 제후라고 하고 실제로는 황제국으로 운영한 거. 이것도 실리 외교고 뛰어난 자세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황제국, 이중체제로 황제국을 내세운 것만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송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처음에 송나라하고 교류했거든요. 송나라하고 교류할 때나 뭐 거란족, 요나라인데 요나라하고 교류할 때나 일단 실리외교를 했어요. 여러분 서희 장군 혹시 아시는 서희 장군. 이 서희 장군도 문신입니다. 문신인데 고위직은 다 문신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판을 걸고 나가서 총사령관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서희 장군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서희가 가가지고 거란의 소선영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송나라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와가지고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고려로 볼 때는 사실은 송나라가 발전돼 있으니까 송나라하고도 교류해야 되고 거란족하고도 잘 지내고 또 여진족이 있었어요. 여진족하고도 잘 지내는 게 고려가 최고의 외교 관계예요. 어느 하나하고만 교류하고 나머지는 끊어버리면 그 나라가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란족이 와가지고 송나라를 갖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고려를 갖다가 이걸 송나라하고 연합을 못하려고 무리한 조건을 내거는데 서희가 가가지고 그걸 단판으로 우리가 서희 단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거란 옆에 있는 여진족이다. 여진족. 여진족을 갖다 먼저 해결해 줘라. 그래서 거꾸로요. 영토를 강동육주 이 영토를 거꾸로 얻는 외교적 성과를 얻은 것이 바로 우리가 유명한 서희의 단판인데 이것도 실리 외교입니다. 등거리라는 것은 너무 멀리 두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두루두루 실리 외교를 펴는 것. 이것이 고려의 외교 정책이다.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등거리 실리 외교를 펴기 어려운 요 시점에 있어가지고는 할 수 없이 전쟁을 했고 그래서 강화까지 천도됐다가 나중에는 항복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경우에는 중국 대륙이나 북방민족하고 교류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등거리 실리 외교를 펴는 이러한 다양성 있는 정책을 유지했다. 조선의 경우는 안 그랬잖아요. 조선에는 명나라만 딱 생각했기 때문에 위에서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병자호란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인조가 항복을 하고 남한산성 항복을 하고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등거리 실리 외교를 편 고려의 이 다양성. 제가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시작을 했어요. 태조왕건이 918년에 시작을 해서 1392년에 망했는데 거의 500년 가까이 장기적인 장기 왕조를 지속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러한 고려의 다양성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왕조 혹시 여러분이 이제 서유럽이나 동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럽사를 배우려고 그러면요. 머리에 쥐가 나요. 유럽은 그렇게 장기 왕조가 없어요. 금방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데만 하더라도요. 비스마르크에 있어서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되는데 통일되기 전엔 독일에만 해도 500개 나라가 있어. 500개 나라. 올망졸망. 그거 애우려면은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서유럽, 동유럽이 다 그래요. 그런데 고려가 500년 가까이, 나중에 또 뒤에 조선이 500년 가까이. 이것은 길게 장수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는 고려시대의 이 장수 이유는 많은 외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 다양성, 여러 면에서 다양성으로 운영됐던 고려시대의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글로벌 시대, 오늘 현대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고려의 외교정책이나 중앙과 지방의 문제라든가 남녀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정책이라든가 무역정책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고려의 다양성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9강까지 했던 고려시대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 고려시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